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가족 교육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아이들의 교육과정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는 현장 체험학습, 가족여행 겸 교육여행에 대한 추천지를 12군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주 불국사 석굴암입니다. 5학년 교육가족여행의 가장 큰 테마는 단연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이제 역사를 처음 배우게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학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5학년 아이들에게 꼭 먹였으면 하는 책, 도서 목록을 쭉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사 편지 박은봉 선생님의 도서를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요, 5학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 수학도 있지만 이 역사, 사회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 한자로 된 고어, 옛날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골, 성골, 육두품, 노비, 상민, 보통 잘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상생활과 과거, 조선, 고려시대의 일상생활은 더더욱 큰 차이점들이 있죠. 따라서 실제 아이들이 그러한 역사 현장을 한번 보면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경주,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곳을 한번 천천히 불국사 석굴암뿐만 아니라 첨성대, 포석정까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시대별로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있는 전시관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또 근현대, 이렇게 시대별로 아이들이 통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인 것입니다. 독립기념관과 더불어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아이들이 한번 책을 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는 책을 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한번 보는 것이죠. 사진으로만 봐왔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를 깊이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린이 현대미술관입니다. 이제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술, 음악,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람해보고 또 공연에 함께 참석하면서 감상해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강릉의 에디슨 박물관, 참소리 박물관입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또 창작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길러주기 위한 방향으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성백제박물관, 여섯 번째는 공주부여 정림사지 부여박물관입니다. 다시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5학년 아이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통사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부분 주요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천천히 한번 짚어주는, 그래서 5학년 시기에 맞은 학부모님은 전국 경주, 부여, 백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충주의 광개토 대항비도 한번 보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아이에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역사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다면 가기 전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는 거죠. 통일신라가 어떻고 삼국시대가 어떠했는지, 부여와 백제시대의 문화는 어떠했고 문화재는 어떤지, 오늘 보게 되는 것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공간이었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는 역사 퀴즈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그리고 옛날 시대와 현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게임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7번째는 양주에 있는 송암천문대입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에 있는 천문대를 통해서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태양을 관찰했다면 이번에는 저 멀리 있는 토성 그리고 화성을 한번 관찰해보는, 그리고 천문대는 가급적이면 겨울에 가면 우리가 관측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때는 천문대에 가서는 우리가 달 관측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너무 밝은 달빛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좀 목표를 가지고 예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8번째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쵸? 근현대사에 대한 유적지니까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9번째는 역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국립생태원입니다.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후에 맞춰서 식생이 달라진다는 걸 아이들이 실제 보면서 꽃, 열대지방, 냉대지방, 한대지방의 식생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한번 테마별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번째는요, 평창의 대관령 고원과 양떼 목장입니다. 그죠? 아마 한 번쯤 여행을 가시다가 지나쳤을 곳인데요.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테마는 바로 탐구입니다. 저학년 때는 호기심에 좀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좀 더 들여다보는 탐구심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주제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호기심을 던져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이나 사천의 항공우주박물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사이언스홀을 보면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가운데 이 명언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운보다 날마다 일어나는 소소한 편안함과 기쁨에서 행복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편히 쉬는 것도 좋죠.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요, 학교 공부와 연관되어 있고 최근에 아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테마에 관련된 여행을 떠나보는 것, 사실 이게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아이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이때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세상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적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주제를 학교에서 배우는지 말이죠.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면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가 소위 말하는 부모 교육 과정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교육여행을 떠나보시는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5학년은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 역사, 그리고 탐구와 호기심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